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철의 북새통 T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들으시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려고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것 또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 맞춰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보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는 늘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듬이 끊겨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계속 그걸 과연 연속해서 들으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있는가 하면 또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도 또 좀 불편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그걸 이렇게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눌러서 영상을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이 무엇이 중심인가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로 모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동물, 생물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흰머리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의 이야기와 펭귄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흰머리 독수리는 이 아프리카 사막의 산지나 이 암석지대에서 서식을 하는 이런 동물인데 반드시 알을 놓을 때는 두 개의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알은 두 번째 알에 비해서 항상 3일 정도 먼저 이렇게 부화가 된다는 것이죠. 먼저 부화한 새끼 그리고 나중에 부화한 새끼의 체력 차이는 불과 3일 정도이지만 굉장히 크겠죠. 우리가 온열 땡빛 하루 땡빛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열 하루 땡볕만 해도 그 생식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3일 정도면 굉장히 아마 체력적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부화한 새끼가 나중에 부화한 새끼를 무자비하게 이렇게 쪼아댄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결국 이제 그 쪼임을 당한 이 동물은 결국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흰머리 독수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것인데요. 결국 이 흰머리 독수리의 생존력은 이 사냥 능력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냥 능력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유전자의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고민에 대한 흔적들이 유전자 속에 회로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무자비하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연습을 시켜서 사냥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이 그렇게 본능화되어졌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흰허리 독수리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뭐 연약한 동물 한 마리를 이렇게 사냥해 와서 그걸 놓고 이렇게 연습을 시켜도 충분히 될 텐데 해필이면 그 동생을 그렇게 죽이도록 훈련시킨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냉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굳이 이것을 다른 어떤 생존 전략의 지혜로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본다고 치면 충분히 훈련시켜서 사회에 이렇게 투입되어야 한다라는 점인데 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은 그 사회에 투입되기 전에 훈련이라고 하는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 교육기관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어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조금 소개를 좀 더 드려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바로 속도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초입 단계에서 보면 당분간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으로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방향은 결정된 것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속도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대기업도 그 어떤 잘 나가는 대기업도 어떤 아이템이 3년 이상의 기간을 이렇게 영속해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뭐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든지 업그레이드가 되든지 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상 보면 거의 6개월 주기나 1년 주기로 새로운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뭐 단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나라의 대학교 교육은 아직도 4년을 사이클로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벌써 사회에서는 또 다른 것이 사이클 2바퀴 3바퀴 돌았을 터울인데 4년이라는 기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이런 스펙을 쌓기 위한 뭐 휴학 과정까지를 거치면 거의 8년씩 7년씩 걸리는 사이클을 가지고 배움을 해서 사회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이 과연 3년 2년 주기로 변하는 사이클을 가진 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퀘스천 마크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이 학교, 특히나 대학교의 변신, 변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흰허리 독수리에게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 애플 같은 곳은 뭐 구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대학교 졸업하지 않은 친구들이 지금 구글의 입사자의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의 졸업장을 가지고 학생을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정해주고 그 과목을 어디에서 공부했으면 그걸 그냥 졸업장으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채용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을 사회로 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볼 동물은 바로 펭귄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끼는 이 펭귄. 근데 이 펭귄은 도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예전에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었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기억이 있으신 분 있을 겁니다. 이 펭귄은 이 날지 못하는 새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 좋은 점이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날지 못하는 동물들이 가지는 특권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뚱뚱해지고 비대해지면 결국 날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즉 제약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또 육상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펭귄은 날지 못하고 오히려 잠수에 유리하도록 해서 뼈속이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람들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뼈 안이 이렇게 비어져 있죠. 그런데 이 펭귄은 그 안이 꽉 차 있어서 근본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이 밀도가 높으니까 물에 잘 가라앉겠죠. 잠수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식 사랑이 유별난 동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천적이 남쪽으로 이동한 겨울에 알을 낳아서 품고 봄이 되면 이 독립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새끼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이 품 안에 놓고 보호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요. 여기에 이 추위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함께 모여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허들링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추위를 이겨낸다고 하고요. 약 4개월 정도 영하 60도 정도 되는데 이 추위를 이겨내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체로 역할을 나누어서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암컷은 알을 놓고 나면 이 사냥을 나가버린다고 하죠. 수컷 혼자서 발등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그 추위 속에서 이 알을 이렇게 부화시키는 이 참 생각해보면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이렇게 티낼 수 없고요. 그 어떤 그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뭐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조금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알을 이렇게 발등에 올려놓고 부화를 시키다가 뭐 덜어는 실수해서 알을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알을 떨어뜨리거나 사고가 나게 되면 다른 동료들의 새끼를 자기 알인 양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있다고 하죠.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사냥을 나갔던 암놈이 암컷이 돌아와서 이렇게 만약에 알을 제대로 부화시켜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꾸지람을 당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참 안쓰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이제 허들링을 하는 장면이어서 안에 있는 펭귄과 바깥에 있는 펭귄이 서로 위치를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 안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4개월간의 그 60도, 영하 60도에 이르는 그 추위를 이겨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굳이 뭐 해석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공유하는 것, 서로가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류가 그나마 생존해 오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지구를 호모사피엔스가 점령하게 만든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협력인데 이것을 아직도 이제 펭귄들은 가져가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부분에서의 노력이 자꾸 조금은 약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언택트 시대에는 이것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어떤 것을 협력적 관계로 집단 파워화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느냐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그네들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 절대 권력자 또는 절대 독재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놀 때에 이것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뭔가 일사불란함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집단적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것이고요. 그 불안감을 누군가가 채워주려고 할 때 결국 물리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 이것은 결국 제도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등장할 빌미를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펭귄에게서 이런 배워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펭귄과 그리고 흰허리 독수리라고 하는 이 두 동물에게서 생존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혹시 구사 가능한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